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제29조 설립허가, 중앙회의 설립허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중앙회 설립 시 또는 정관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앙회 정관을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라 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시행령 제12조의 중앙회 설립허가 신청을 보면 중앙회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설립결의서, 설립자 대표자 선출 경위에 대한 서류, 임원의 취임 승낙서, 이력서, 그렇게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중앙회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중앙회 정관의 기재 사항을 시행령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회 정관에 적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목적, 명칭, 중앙회 지부 분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대요.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그 중앙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은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어요. 중앙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뭐냐?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그 다음에 신고 정관 대조표와 그 밖에 참고 서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 시에 응하여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명령을 중앙회에 내리고 중앙회는 각 의사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교육 실시의 의무가 있는데,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시행규칙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교육 실시 횟수 및 시간은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내용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의료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수교육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수교육을 내용에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평가자는 보건부 장관이에요. 그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지부 또는 중앙회 정관에 따라서 설치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분야별 전문 학회 및 전문 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대, 치대, 한의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면 그 부속 병원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병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회장은 의료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교육 면제자도 있어요. 전공의,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 다음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그 다음에 국시를 합격한 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자는 누구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교육 면제자 또는 보수교육을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5의 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중앙회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자 또는 보수교육을 유예되는 사람의 서류를 첨부를 하여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별지 제15의 3서식에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시행규칙 21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각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게 보수교육 계획서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이수증은 별지 13호 서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보수교육 실시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시행규칙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교육의 교과 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회장이 정한다.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전은 시행규칙 제20조에 나와 있는데,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우리 몇 년간 보관? 그러면 2년, 10년짜리 있었고 5년짜리 있었고 2년짜리 있었어요. 그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수교육자 대상자 명단, 그 다음에 보수교육자 면제자 명단, 그리고 이수자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을 3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의료인의 보수교육 회수할 시간은 얼마였죠?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협조 의무 제30조 중앙회 협조 의무에 대해서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설립 허가에 대해서도 중앙회 설립 허가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협조 의무에 대해서 했었고, 이제 32조 감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불응한 경우는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설을 명할 수 있는데요. 제32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에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 1항에 대한 요청이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이에요. 그거를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 불응한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개설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32조 감독까지 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